안녕하세요. 해운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해운의 생활법률 오늘은 이제 근로자 연말 정산을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번 주부터 각 회사에서 근로자 연말 정산을 하려고 각종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데요. 작년과 대비해서 크게 뭐 바뀐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기부금이라든지 신용카드 또 세율이 좀 바뀐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동안 제가 상담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알려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법 개정된 내용부터 잠시 살펴봐 드린다면 먼저 주요 달라진 내용을 보면 뭐 이제 최고 세율이 작년에는 5억 원 초과는 무조건 42%였는데요. 올해는 10억 원을 나누어서 10억 원까지는 42%고 10억 초과 부분은 45% 바뀌었다. 뭐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이 10억 넘어가면 거의 50% 세금 내네요. 그렇죠? 그다음 바뀐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사용 공제가 한도가 한원됐다라고 되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는 330만 원까지 됐는데 올해는 300만 원, 또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이면 180만 원까지 됐는데 올해는 250만 원까지 한도가 반영됐다 보시면 되고요. 1억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은 2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됐다. 즉 줄어들었네요. 단지 올해 바뀐 내용을 보니까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10%를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 즉 우리가 2020년대에 본인이 사용한 금액의 105%를 곱해서 21년도 사용 금액을 차이내가지고 요만큼 더 사용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2020년에 내가 뭐 100원을 사용했다면 105를 곱하면 이제 105원이 되겠죠. 그렇죠? 원래 내가 만약에 110원을 사용했다면 110과 105 요 차이만큼 5원만큼을 곱하기 10% 추가로 더 공제해 준다. 바로 이것만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기부금을 공제를 관련된 거 보니까 이 2021년도까지 한 해 일시적으로 조금 5% 늘었네요. 요 작년 되고 또 내년 2022년도 올해 지출은 또 15% 30% 됐는데 이렇게 구분됐다. 우리가 한시적으로 5% 1천만 원 이하까지는 이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1천만 원 이하까지는 20%, 1천만 원 초과는 35%까지 정,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율을. 그러니까 뭐 세액 소득 공제를 받으면 좋은데 뭐 세액 공제를 받으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다음 연말정산관리 주요 상담 내용을 지금 중심으로 살펴봐 드린다면요. 회사를 여러 번 옮긴 경우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여러 번 옮긴 경우에 또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 건가? 회사를 여러 번 옮긴 경우는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된 근무지를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자,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가로 공제를 받아 했다. 만약에 원래 각종 직장에서 연말정산 신청했는데 본인이 누락했다. 그러면 5월 30일 날 원래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신고를 하거든요. 그때 다시 하든지 아니면 5월 31일 지났다면 경정 청구하는 형식으로 하면 됩니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요. 통상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을 살펴봐 드린다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모님과 거주지가 다른데 부양 공제가 가능하다. 즉 부모님과 거주지가 달라도 누구든지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사업소득이 있다. 인제 공제가 가능하냐? 물론 가능한데 다만 이제 기본 공제 배상되려면 소득이 1,000만 원, 즉 사업 소득 금액이 1,000만 원 넘으면 즉 1,0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00만 원은 것은 우리가 매출액이 아니고요. 매출액이 아니고 사업 총수익 금액에다가 바로 필요 경비를 공제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뭐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 있고 이것이 진짜 소득인데 여기다가 이제 가세 표준하고 다르거든요. 가세 표준은 뭐 여러 가지 뭐 기본공제 받고 등등 받고 등 기본공제 받고 이렇게 나는 이제 가세 표준인데 그게 아니고 바로 필요경비만 공제했을 때 그걸 말합니다. 그다음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간 800만 원을 받고 다른 소득이 없다. 가능하냐? 물론 이제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우리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된 거는 상관없는데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연금소득도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이와 같이 요 구분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머니가 은행에서 연금 계좌에서 연금으로 1,500만 원을 받고 계시는데 인적 공제가 가능하냐? 라고 봤을 때 사적 연금 수령액은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해야 되기 때문에 연금 소득 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서 판단되므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사적 연금이 1,200만 원 이하, 즉 한 달에 100만 원권이네요. 그렇죠? 이하는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하지 않고 분류과세를 신청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되겠네요. 그다음 어머님이 원래 사망하였다. 가능하냐? 물론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사망은 1월 1일 현재 살아 계시면 중간에 돌아가셔도 공제가 가능하고요. A는 12월 31일 현재에 태어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망과 출생은 좀 구분해야 됩니다. 다시 설명해 드린다면 사망인 경우에는 1월 1일 현재 살아 계셨다면 그 위에 돌아가셔도 공제가 가능하고 애기 출생은 그 전에 1월 1일 안 태어나도 12월 31일까지만 태어나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배우자가 만약에 국민소득,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면 어떻게 되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근데 2천만 원 미만에는 분류과세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배우자가 주거용 없이더라도 임대소득 금액이 2천만 원 발생됐다. 가능하냐? 2천만 원까지는 분류과세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2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하여 부양가족의 연간소득 금액이 요건인데 아까 말한 대로 100만 원까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00만 원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500만 원인데 사업소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필요경비만 공제가 가능하고 겨우에 넘는 건 안 된다. 또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초과한 부양가정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수익 금액이 1,500만 원이다. 필요경비가 1,200만 원이다.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이다. 이하인 사람은 기타 소득 분류과세,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연금소득도 아까 그렇게 살펴보면 되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문제되는 거는 양도소득이거든요. 뭐 배우자가 뭐 기본 뭐 애가 또 뭐 양도소득이 있다. 그러면 뭐 부동산 양도소득의 뭐 비밀 유지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넘으면 안 된다라고. 이때 100만 원은 우리가 부동산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1인당 기본소득 공제 금액이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250만 원까지 해주는데 우리가 양도소득 따질 때는 양도금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공제를 하거든요. 또 이제 물론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인정해 주거든요. 요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도소득 계산할 때 양도가액 있고 취득가액,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는 장특 공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장특 공제. 그까지는만
개선한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바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점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 신용카드 관련된 거 보면 자녀가 성인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제 가능하냐? 20세기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연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10월에 6개월 카드 할부로 물품 구매했는데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냐? 물론 뭐 할부로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이제 교육비인데요. 뭐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자녀가 유치원, 중, 고등학교 다근육인데 교육비가 가능하냐? 해당 교육 기관이 우리나라에 관련된 학교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하냐?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생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다. 초등학생, 중학생 경우에는 1년 이상 같이 해외에서 뭐 동거를 해야 한 경우에만 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안 된다. 고등학교부터는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많이 하면 학습지 교육. 학습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학습지 주 1회 방문해야 학습지 교육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질문이 대학 등록금을 사내 장학해서 지원받았는데 교육비 공제 신청 가능하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에 가능한데 뭐 어떤 회사에서 회사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경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지원해 줬는데 거기 사내 장학금을 지원해 줬는데 만약 그것이 근로소득에 포함됐다면 근로소득에 포함돼 가지고 과세가 되면 이거는 공제가 가능한데 근로자 과세가 안 된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되거든요. 요 말은 뭐냐면 이 회사 직원들끼리 자학회를 구성을 한 거죠. 이제 월급 받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불입을 하고 불입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애가 학교 갔다 이제 그러면 대학교 학자금을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월급 받은 게 있어 요걸 기부를 할 때 내 월급이 이미 과세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능하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판단 기준은 그 재원이 내가 과세를 받았다면 되고 세금을 과세 대상에 포함 안 됐다면 안 된다. 그렇게 포함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 관련된 거 좀 살펴보면 어머니가 소득이 인대신데 의료비를 제가 납부했다라고 하거나 근데 이가 공제가 안 하는 이거는 어머니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 이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아버지가 어머니의 기본 공제를 받는데 의료비가 제가 부담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기본 공제를 아버지가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했다 하더라도 이건 안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부양 자녀 의료비 세액 공제는 누가 받느냐? 맞벌이 부부의 부양 자녀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이 기본 공제 대상적으로 받는 분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다, 애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만약에 부양 공제를 받는다면 아버지로부터 받아야지 엄마를 통해서 받으면 안 된다라고 살펴보면 되고요. 그다음 배우자가 임대소득 200만 원과 총 금액이 400만 원이라면 금액이 월급쟁이 있네요. 제가 의료비 항목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가 있나요? 만약에 배우자가 같이 100만 원 초과되면 안 되는데 100만 원 밑으로만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다음 최고
질문이 이제 1인당 통상적으로 안경 구입비가 1인당 50만 원 공제를 1인당 50만 원 공제를 받기 때문에 자녀가 4명이 하더라도 한도는 200만 원은 아니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가 4명인데 한 애가 안경을 구입비를 60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면 되느냐? 그냥 요 50만 원까지만 된다는 거죠. 2명이면 각자 지출한 것만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라식비도 어리비 공제 가능하냐? 총 금액의 3%를 초과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실손보험료인데 2020년에 납부한 의료비에 대해서 2021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면 이 보험금 수령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차감을 해줘야 됩니다. 기부금 관련된 걸 살펴보면 2020년에 납부한 기부금을 공제 못했다. 그런데 뭐 2021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냐? 이거는 10년 동안 공제가기 때문에 가능하다. 배우자가 기부한 종교 기부금 세액 공제 가능하다. 그런데 배우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이하이면 가능하다라고 볼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 부양가족 공제를 가행했을 경우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살펴봤나요? 그래서 뭐 연말정산 이제까지 계속 해오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이 각종 국세청 간소화 자료가 각종 회사에서 다 보내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아서 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본인이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어떤 소득이 배우자가 부양가족가 100만 원 넘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 배우자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 통상 많이 놓치는 경우가 바로 양도소득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